넌 무조건 선생님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때부터 저는 나는 그냥 선생님이 되려는 게 아니고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경영학을 갔을 때도 5년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살리는 활동들을 그냥 대외 활동을 하면서 많이 해소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술을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. 그때 큰 차원과 지금 좀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문화예술 쪽에서의 그런 안정성이나 복지는 실제로도 좀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. 기본적으로 고학력인데에 비해서 급여가 좀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. 그리고 또 그 학예사나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함은 굉장히 전문 영역에 가까운데 그 전문성에 비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하고, 근데 대신에 문화예술 쪽에서는 저처럼 되게 하고 싶은 기획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외부적인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또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것들도 많고, 또 문화예술 쪽 기관들 중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급여를 밝히지 않고 채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법에 접촉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되게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. 아무래도 그 표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공표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체제도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최악의 상황들은 업계에서 많이 없어진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양한 대외 활동이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, 사실 기관마다 되게 다를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국공립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기관에서 마련해 놓은 시험을 일단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.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기관들은 되게 다양하잖아요. 민간 재단도 있고 일반 영리 회사도 많고, 이런 곳들에서는 이 경험들이 저는 충분히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많이 표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기반해서 내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기관 입사한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로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전공을 공부를 하셨는데 저는 때로는 그게 되게 전략적으로 엄청 좋은 위치에 설 수도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사실 예술을 전공했던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산업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원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전공 지식을 충분히 예술 쪽에 접목할 수 있게끔 진로나 커리어를 설계를 하면은 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가령 무역학과라고 하면은 예술도 무역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히려 비전공자분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, 저도 이제 리크루팅을 진행을 해봤고 이럴 때 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어요. 좀 더 새로운 인사이트를 갖고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? 제가 가장 난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던 거는, 제가 반 친구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그거를 친구들이 저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는데 이걸 쉽게 전달해 주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내가 공부가 어려운 애들한테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에 오히려 큰 보람을 느낄 정도로, 그래서 막 흔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약간 노트 안 빌려주고 다음날 시험 공부 안 했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저는 일단 제 노트는 공공재였고, 그리고 진짜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들이 와서 같이 제 이야기 듣고, 그래서 교육대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제가 그 내신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. 근데 그 교육대학교 딱 하나만 지원을 했어요. 서울교육대학교. 그러다 보니까 그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너무 바보같이 다른 대학교, 일반 대학교는 하나도 지원을 안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선생님이 되려면 당연히 재수를 해야 된다. 재수가 안 되면 삼수를 해야 된다. 왜냐면 넌 무조건 선생님이 돼야 돼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때부터 저는 나는 그냥 선생님이 되려는 게 아니고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미련 없이 재수를 하지 않았고, 그냥 그때 가장 마지막 그 2차 입시 때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고,
그 대학교 중에서 가장 높은 학과를 지원하다 보니까 경영학과에 가게 됐던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되게 우연한 계기로 경영학을 전공을 하게 된 거죠. 근데 경영학을 갔을 때도 그냥 이 안에서 뭔가 내가 그 본연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살리는 활동들을 그냥 대외 활동을 하면서 많이 해소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술을 쉽게 전달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. 그때 큰 차원과 지금이 좀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라는 거. 그래서 세상에 정답이 없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려준 게 예술이었었어요. 왜냐면 제가 예전부터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저는 입시를 실패한 거고 또 경영학과에 들어갔지만 대기업에 취업을 하지 못했고 그런 좀 주요 기관들의 인턴들은 항상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내가 세상의 정답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술을 공부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저의 쓸모 그리고 이게 되게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꼭 정답만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좀 큰 깨달음도 줬던 것 같아서 그게 예술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말 100% 200% 만족하고 있고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거에서 오는 특유의 에너지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고 그것들이 계속 원동력이 돼서 흔히 말해서 번아웃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다음에 도전을 하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는 제가 아직 논문을 안 썼어요. 제가 예술경영대학원에 있을 때 널리한 문화예술에 합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병행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논문을 못 쓰고 수료 상태로 남게 됐는데 저는 사실 매일 논문 한 편씩을 읽어요. 저의 약간 그런 하루에 뭔가 작은 미션 같은 걸로 그 이유가 한 사람의 인사이트가 다 담겨 있잖아요. 그리고 이게 되게 짧게 책보다 짧게 담겨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배울 게 너무 많고 주제도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엄청 공부를 하기에 너무 적합한 매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계속 이런 논문, 양질의 논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다음 도전은 좀 논문 쓰기, 논문 통과하기에 가까울 것 같아요. 제가 적은 문장은 예술의 진짜 재미는 예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다인데 이게 널리한 문화예술의 모토에 진짜를 넣어서 강조를 했어요. 사실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모토나 미션을 잊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적고 계속 상기를 하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적었습니다. 혹시 당 떨어지시면 네. 젤리 대만의 젤리 좋아해요. 너무 재밌어요. 네, 대화하는 느낌도